중동의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에 미사일 22발을 발사했습니다. 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마니. 이란은 미군에 의해 제거된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기리기 위해 사망 시간에 맞춰 공격했습니다. 첫 소식 이다혜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번쩍거리는 섬광들이 하늘로 떠오릅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공격을 당한 곳은 알 아사드 공군 기지와 아르빌 기지 2곳. 각각 17발과 5발이 발사됐는데 알 아사드 기지로 향한 2발은 불발됐습니다. 작전명은 순교자 솔레이마니. 이번 공격이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에 대한 보복 작전임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공격 시각도 지난 3일 새벽 1시 20분. 미군이 솔레이마니 차량을 드론으로 폭격했던 시각과 같았습니다. 알 아사드 기지는 미군 1,500명이 주둔하는 곳으로 이슬람국과 격퇴 활동을 벌이는 핵심 거점입니다. 지난 2018년 크리스마스 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르빌 기지는 지난 2004년 우리 자이툰 부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이란은 13개 보복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당일 치러진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안장식에는 애도하는 군중이 몰렸습니다. 앞서 전날 진행된 장례식에도 엄청난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최소 56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한밤중에 이란의 공습을 받은 이라크 미군 기지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의 생생한 당시 현장 모습, 박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섬광과 함께 굉음이 울리자 놀란 주민들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신에게 살려달라며 기도해보지만 또다시 폭발 소리가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모두 소리치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라크 미군 기지에서 1km 떨어진 마을 주민들이 한밤중 갑작스런 미사일 공격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한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공격으로 이라크 미 공군기지 한 곳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미국이 자신들의 미사일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자평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이 2차례나 공격하며 주민들마저 겁에 질린 모습까지 공개되자 미국 내에선 백악관이 초기 대응에서 휘청거렸다며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공격을 당한 미국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일 발표할 성명 내용에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참을까요? 맞받아칠까요? 워싱턴 연결해 미국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한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혼자 내리진 않겠죠? 네, 이란의 보복 공격 소식이 전해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펜스 부통령, 에스퍼 국방,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백악관으로 총출동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보고받은 뒤 트위터에 지금까지는 괜찮다면서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을 갖고 있다고 썼습니다. 놀란 미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자신감을 내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간 8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받은 만큼 되갚아준다는 이란의 비례 대응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불균형 대응을 주장해왔는데요. 압도적인 군사 우위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f Iran does anything that they shouldn't be doing, they're going to be suffering the consequences, and very strongly. 미군은 공수부대와 특수부대를 중동에 추가 파견한 데 이어 B-52 전략폭격기 6대를 인도양으로 급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보복에 따른 사상자 수를 두고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주요 언론들은 아직 없다고 전했지만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인 8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눈에는 눈. 이란은 미국이 맞보복을 한다면 미 본토까지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3개의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가장 유력한 건 미국의 우방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이스라엘 하이파 공격입니다. 김윤수 기자가 이란의 계획 전해드립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SNS를 통해 이란 땅에 폭탄이 떨어진다면 두바이와 이스라엘을 추가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인 이스라엘 하이파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공격 지점으로 명시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이파는 항구 도시로 미 해군 군함들이 빈번하게 군사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솔레이마니 사살 이후 이스라엘은 우방국인 미국을 두둔했습니다. Israel stands with the United States in its just struggle for peace, security, and self-defense. 석유가 풍부한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연방을 구성하는 7개 나라 중 하나입니다. We are very close to Iran, and the last thing we want is another tension in the Middle East. 이란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가능성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뉴욕 등 주요 도시 경계가 강화됐고 백악관 근처 검문소에서는 소총으로 무장한 비밀 경호 요원들도 목격됐습니다. 그러나 본토로 미사일을 쏠 가능성보다는 민간을 겨냥한 테러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은 우선 이라크, 이란, 페르시아만, 오만만 수역에 대한 자국 민항기의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민항기를 군용기로 오인해 격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우리나라도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군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민 철수 작전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협조 없이는 작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대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을 도와 참전하지 말라고 이란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깊은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윤정 기자, 교민 철수와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네, 청와대와 군 당국은 오늘 하루 종일 공개와 비공개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교민 철수 방안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논의됐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지휘부가 모두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주로 교민 철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공군 수송기와 공중급유기, 임대한 민항기를 보내는 방안과 아덴만에서 작정 중인 강감찬한을 이동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수송기를 보내는 것은 최대 나흘이나 걸리고 근처에 있는 강감찬한 이동도 빨라야 이틀이 소요됩니다. 유사시 즉각적인 교민 철수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주둔한 미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거절할 경우 미국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파병에 신중한 반응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오늘 공격을 받은 이라크에는 우리 교민 1,5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란이 두바이와 이스라엘 추가 공습도 암시한 상황이라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이세영 특파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특파원, 중동 현지 교민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라크에는 우리 국민 1,57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정유공장 건설이나 신도시 프로젝트 등을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 직원입니다. 14개 업체 소속 1,380여 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도 계속 안부를 전하면서 안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현지 직원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지금 현재 전쟁이 날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제 불안하죠. 한순간에 진짜 미사일 터지고 전쟁이 시작되면 여기 비행기도 못 오는데. 네, 자국민들 대피 명령을 이미 내린 나라도 있다던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 전쟁이 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현지 교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민항기 운항이 전격 금지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굉장히 답답해하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혹시 더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제 출국을 이제 하는데 비행기가 없으면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어디로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안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외교부는 아직 철수 단계는 아니지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면전이 개시되면 지체 없이 교민 철수를 시작하기 위해 함정과 수송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로였습니다.